집 살 때 예산 잘못 잡으면 발에 땀나게 돌아다녀도 헛고생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있는 신혼부부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될까요? 이 고민 놀랍게도 정답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은 필수인데요. 그래서 내 돈에 대출을 더한 총 예산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무려 2억 원 이득을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아파트 사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되지? 다시 말해 예산부터 잡아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건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수익의 50%는 이 예산에서 결정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예산부터 실수를 하는데요. 내 돈이랑 대출을 합치면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 돈도 잘못 체크하고 대출도 이상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되니 예산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아니, 대출은 금리 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대출에서 금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처음 집을 사면 나라에서 0.2%, 0.4%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디딤돌이냐 보금자리론이냐 최저금리만 열심히 찾습니다. 상담해보면 절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내 예산을 금리에 끼워 맞춘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작은 예산을 억지로 금리에 맞추려고 꾸겨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에서는 금리가 조금 높아도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같은 용인에서 A씨는 금리를 선택했는데요. 2억만 빌려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4년 뒤 집값이 오히려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반면 B씨는 금리는 0.4% 높아도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4억 빌려서 7억짜리를 샀고 같은 기간 오히려 2억이 올랐습니다. 이자 차이는 4년간 약 3천만 원이지만 집값 차이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한도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싸고 비싼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싼 지역과 비싼 지역은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15억 미만 아파트와 지방은 대부분 쌉니다. 현재 수도권은 5억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부산, 대구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금리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같은 조건이면 금리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을 갖고 예산을 정한다는 겁니다. 대출도 내 돈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내 돈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본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주식은 건들면 안 되고 연금은 안 되고 퇴직금은 안 되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금 다 깨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연끌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편견 없이 모든 선택지들을 전부 나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돈을 전부 확인하고 대출도 확인하면 됩니다. 최근에 신혼부부가 상담을 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는 1억밖에 없어요 라고 했지만 편견 없이 주식, 연금, 퇴직금, 청약 등 모두 살펴보니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자금이 2억이 넘었습니다. 청약 통장으로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대출도 4억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회사대출, 신용대출까지 합치니 6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5억대 용인 아파트 대신 분당 8억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돼서 10억으로 2억이 올랐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몇 억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내 돈과 대출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지들을 전부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깨고 더 좋은 집 사는 게 이득이네, 혹은 연금을 깨면 손해가 이 정도 나니 안 될 것 같다. 상담하면서 같이 계산해보면 예산이 잘못 설정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금리에 맞추지 말고 내 돈과 대출 모두 편견 없이 선택지를 전부 펼치자. 둘째, 현재 내 상황과 집값을 고려해 선택지를 하나씩 지우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참고로
대출 금액은 연봉 10배를 최대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싸고 대출이 더 나와도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현재 기준 매달 50만 원 정도 저축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지금 나는 돈이 얼마 있을까? 주식이나 코인, 퇴직금, 연금, 정부 지원금 등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 편견 없이 확인해 보세요. 다 합치면 1억 정도 되는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좋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이어서 대출을 보면 DSR이니 LTV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해 DSR이나 DTI는 월급으로 갚을 수 있냐, 소득 보는 거고, LTV는 집값에서 얼마나 빌려줄까, 집값을 보는 겁니다. 네이버 금융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시면 대략 나옵니다. 문제는 실제 대출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은행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은행 가서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관련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출은 대출 상담사분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나 오픈 채팅방 찾아보셔도 되고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같은 곳을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는 여러 은행 상품들을 동시에 취급하는데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보다 한도나 금리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담받을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나 한도는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서류나 기타 조건들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6가지 캡처해 놓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대출뿐만 아니라 회사 대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일 경우 두 분 다 확인해 보세요. 팁을 드리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점수 남겨서 지방대를 가지는 않잖아요. 집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은 점수 꽉꽉 채워서 가급적 좋은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대출은 최대 연봉 10배 이내,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 사기, 이렇게 내 돈과 대출까지 확인해서 최종 예산을 확정하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우리 채널이 구독자 10,000명이 다 되어가는데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예산에 맞는 집을 사면 될까요? 최종 예산이 집값이라고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등기비용, 둘째 인테리어, 그리고 부동산 복비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등기비용이 가장 큰데요. 10억 집 기준으로 취득세 포함 대략 3,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무이자 할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도배 장판만 하면 500만 원 정도, 울수리는 기본 3,000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비는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서 최종 집값을 정하고 이제부터 집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집값은 협상을 하거나 금매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조금 높은 금액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내 돈과 대출,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예산 선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예산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집을 사도 되나? 하는 타이밍입니다. 예산 선정과 함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팁이 몇 가지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시기에 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집을 샀다면 그때보다는 오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샀느냐 안 샀느냐입니다. 사기만 했으면 가격은 다 올랐다는 거죠. 물론 23년보다 떨어진 아파트도 있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보다 집값이 안 올랐으면 그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나 절대 가격 4억 미만 아파트는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 사람과 기다려야 할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식이나 코인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의미 있는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극소수일 뿐이죠. 주변을 봐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은 5%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코인이나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먼저 당장 집 살 돈이 없는 분은 ETF로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모은 돈은 없는데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은 돈은 1억인데 연소득이 3억 이상이다. 이런 분은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른 자산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은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제로 오래 보유하게 되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오른다, 코인 오른다 할 때 돈 벌고 나서 팔면 결국 뭐 할 건가요? 다들 부동산을 삽니다. 결국 집 사려고 주식하고 코인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공급도 없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1년 뒤에 2, 3천만 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르면 2, 3억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싸게 사려다가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러닝머신 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난 가만히 있었는데 뒤로 밀려나는 거죠. 집이라는 자산을 갖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가능하면 집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사야 되나요? 어디가 저평가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내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집, 다시 말해 가장 비싼 거를 사면 됩니다. 8억짜리가 6억에 팔리는 이런 저평가는 없습니다. 물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싸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시적인 저평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를 사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처음이거나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예산 설정이 절반이고 단지 잘 골라서 계약까지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요. 우리 채널 영상들은 꼼꼼하게 보면 얻어가는 게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대본 한 글자 한 글자 검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내 집 마련할 때나 투자할 때 막막했던 감정을 알거든요. 부동산 복비 생각 못해서 차용증 쓰고 그랬습니다. 최근 들어서 채널 정주행하고 있다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편집 실력이나 화려한 영상미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은 대충 만든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채널 영상은 기술은 부족해도 진심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겁니다. 추후에 더 보완해서 리메이크도 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함께 발전해가는 모습을 구독 누르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이 중립이고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기에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